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뭐랄까, 마치 거대한 딜레마에 빠진 제왕 같은 느낌이에요. 딜레마에 빠진 제왕이요? 그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HIV라는 왕국에서는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단해 보이던 성벽이 특허 만료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왕이 지금 성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긁어 모아서 항암이라는 아주 낯선 신대륙을 향해 목숨을 건 원정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정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좀 무모한 도박으로 끝날 것인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죠. 안정적인 현재, 즉 HIV와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미래, 항암 사이에서 벌이는 길리어드의 바스라스란 줄타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제국을 한번 해부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스워트 분석이나 BCG 매트릭스 같은 경영학 용어들이 나오던데 솔직히 이런 교과서적인 틀이 실제 기업 분석에 정말 유용한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너무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이죠.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 지도를 쓰는 것처럼 이런 분석틀은 길리어드의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지도 역할을 해요. 지도라? 네. 특히 그중에서 BCG 매트릭스는 지금 길리어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정말 찰떡 같아요. 오, 찰떡 같다고요. 거기 캐시카우, 스타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던데 듣고 있으니 무슨 목장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냥 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편합니다. 캐시카우, 말 그대로 현금 젖소 아니겠습니까? 현금 젖소. 네, 매일매일 꾸준히 돈을 짜낼 수 있는 확실한 수입원. 목장주 입장에선 다른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죠. 길리어드에겐 그게 바로 HIV 사업부고요. 대표 선수 빅탈비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아하, 그럼 스타는요? 앞으로 크게 될 유망주 송아지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금은 돈을 벌기보다 성장을 위해 계속 사료를,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하지만 잘만 크면 다음 세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게 바로 항암 사업부겠군요. 그렇죠. 항암사업부의 트로델비나 예스카르타 같은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아직 성공이 불확실한 물음표 단계의 신약 후보들도 있고요. 그럼 결국 길리어드의 숙제는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 명확하죠. 든든한 캐시카우에서 짠 신선한 우유를 스타와 물음표 송아지들에게 얼마나 잘 먹여서 슈퍼소로 키워내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렸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전략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길리어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이 목장 비유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그 든든한 버튼목 캐시카우부터 한번 제대로 보죠. HIV 사업부가 시장을 그냥 지배한다고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지배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빅탑이라는 약은 그냥 게임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끝이요? 네, 하루 한 알로 모든 게 해결되는 단일정 복합제인데 이게 시장의 표준 치료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의사들이 HIV 환자에게 가장 먼저 처방하는 약이 된 거죠.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사 전체의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약 하나가 책임질 정도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그런데 특허 만료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블록버스터 약물들은 특허가 풀리면 매출이 급감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협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다들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했던 HIV 쪽이 지금도 매년 4%씩 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네, 여전히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죠. 하지만 영원한 왕자는 없잖아요. 그 특허 만료라는 시한폭탄이 계속 똑딱거리고 있을 텐데 방어 전략은 뭔가요? 성벽을 더 높이 쌓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길리어드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그냥 성벽을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차원의 해자를 파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자라? 네, 그 비장의 무기가 바로 레나카파비르라는 신약입니다.
이건 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패러다임을 바꾼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건 1년에 딱 2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예요. 네, 1년에 2번이요. 네, 6개월에 한 번씩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 겁니다. 와,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이건 뭐 매일 비타민 챙겨 먹는 거랑 6개월에 한 번 영양주사 맞는 것의 차이랄까요? 그렇죠. 혁신적인 변화죠.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잊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길리어드가 한 가지 카드를 더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기존의 왕인 빅타비의 핵심 성분과 이 새로운 레나카바비르의 성분을 합친 먹는 약, 즉 경구제 임상 3상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아, 그러니까 주사제가 싫은 사람들을 위한 옵션까지 마련해 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HIV 시장에서는 이미 있는 집, 그러니까 경구제 시장도 더 튼튼하게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초호화 별장, 즉 주사제 시장까지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네요. 빈틈이 없는데요? 네, 어떤 경쟁자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시장, 즉 프리앱 시장까지 노린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미국 정부기관과 손잡고 저소득 국가에 이 레나카파비르를 공급한다는 계획 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언뜻 보면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착한 일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소득 국가에 약을 싸게 공급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약가 인하 압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기선 저렇게 싸게 팔면서 왜 우리한텐 이렇게 비싸게 파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모든 제약사가 고민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란은 언제든 생길 수 있죠. 그런데도 길리어드는 왜 그런 전략을 쓰는 걸까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당장의 이익 감소나 약가 압력 리스크보다는 HIV 예방 시장이라는 새로운 파이 자체를 키우고 그 시장에서 레나카파비르를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이에요. 아,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표준으로 자리 잡고 나면 그 지위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공중보건 기여라는 명분도 얻으면서 시장 지배력까지 강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V라는 영토는 정말 1인치도 내주지 않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전부 HIV 방어에만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게 바로 항암이라는 신대륙 개척 이야기로 이어지겠군요. 맞습니다. 캐시카우에서 나온 현금은 전부 그쪽으로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길리어드는 원래 바이러스 전문가였지 항암 분야에선 완전히 후발주자였거든요. 네, 그 점이 가장 의아했어요.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체 개발로 따라잡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전략을 택하죠. 시간을 돈으로 산다? M&A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과감한 M&A입니다. 2020년에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를 무려 210억 달러에 인수했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28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건 그냥 회사의 운명을 건 베팅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올인에 가까운 베팅이었어요. 당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다들 미쳤다고 하진 않았나요? 네,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냐는 우려가 엄청났죠. 그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얻으려고 했던 게 대체 뭐였죠? 바로 트로뎁이라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게 바로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약이에요. ADC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그래서 트로델비가 대체 어떤 약인데 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ADC 기술은 쉽게 말해 유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 미사일이요? 네, 미사일에 GPS가 달려 있어서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잖아요. 여기서 항체, 엔티바디가 바로 그 GPS 역할을 하는 거죠.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미사일 탄두에 강력한 화학폭탄, 즉 약물 드럭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도착해서 터지니까 주변의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죠.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 트로델비가 그래서 어떤 암에 효과를 보인 거죠?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치료가 어려운 암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면서 길리어드가 고용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렇군요. 그 2,100억 달러짜리 미사일, 지금 죗값은 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지금 길리어드가 마주한 가장 큰 성장통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해요. 빛과 그림자라. 일단 좋은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이건 명백한 빛이죠. 트로델비의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고요. 그럼 그림자는요? 하지만 최근 트로델비가 특정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주 중요한 임상에서 안타깝게도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 그 21억 달러짜리 베팅의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자산도 상황이 비슷해요. 다른 자산이라면요? 2017년에 인수한 카이트 파마의 CRT 세포 치료제 예스카르타 말씀입니다. 아, CRT. 이것도 아주 혁신적인 치료제잖아요. 네,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개조한 뒤 다시 넣어주는 그야말로 개인 맞춤형 항암제죠. 혈액암 분야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런데 이쪽도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다른 빅파마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매출이 다소 감소하기도 했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비싼 돈 주고 사온 자산들의 가치를 상업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남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평생 사냥꾼 잡는 데만 특화됐던 회사가 갑자기 용을 잡으려니 쉽지 않은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M&A로 확보한 현재 자산들의 성과와 더불어 아커스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개발 중인 돈바날리맙 같은 내부 파이프라인의 성공이 조화를 이뤄야만 이 험난한 원정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전략을 뒷받침할 실탄, 즉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이 험난한 원정길에 나설 체력은 충분한가요? 체력은 아주 짱짱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청취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간 가이던시를 5위로 올려잡았어요. 보통은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나 늘었고요. 143%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수중에 쌓아둔 현금만 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습니다. 12조 원의 현금. 그게 바로 항암 신대륙을 개척하는 원정 자금이군요. 맞습니다. M&A를 또 할 수도 있고 내부 R&D에 투자할 수도 있는 든든한 실탄이죠. 이걸 바탕으로 11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줄 정도로 주주들 챙기는 데도 아주 진심이고요. 알겠습니다. 체력은 충분한데 그 신대륙에는 이미 다른 강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항암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HIV 시장에서는 GSK 정도가 의미 있는 경쟁자지만 항암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예요. 춘추전국 시대. 로슈, MSD, BMS 같은 전통의 강자들부터 수많은 바이오텍까지 뒤엉켜 싸우는 제약업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각도 딱 갈려요. 어떻게 갈리나요? JP모건 같은 월가기관들은 HIV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항암이라는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고 봐요. 꽤 긍정적인 거죠. 저평가 상태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트로델비 사례처럼 신약 개발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정부의 약가 인하 압력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회와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HIV 철옹성, 항암 신대륙 원정, 12조 원의 실탄과 전쟁터 같은 시장 상황.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통찰은 뭘까요? 길리아드가 과거에 겪었던 혁신의 역설이라는 경험에서 모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혁신의 역설이요. 네. 길리아드는 과거 C형 간염 치료제로 완치라는 의학혁명을 이뤘잖아요.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어요. 환자들이 완치되니까 더 이상 약을 쓸 사람이 없어져서 매출이 역설적으로 급감한 거예요. 아,
혁신을 이뤘는데 그 혁신 때문에 회사는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의 성공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 뼈아픈 교훈 때문에 지금 HIV라는 거대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 성공에서 나온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항암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길리아드는 바이러스 제국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면서 동시에 항암 분야의 개척자가 되어야 하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길리어드의 DNA는 감염병을 완치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명확한 타겟을 정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뭐랄까 저격수 같았죠.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저격수의 DNA가 암처럼 끊임없이 변이하고 숨고 평생 관리하며 싸워야 하는 게릴라전 같은 질병의 영역에서도 과연 성공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길리어드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